아드님이 몇 살이죠? 8살요. 그럼 이게 맞겠어요. 그건 큰애들 옷이에요. 우리 집에는 나이보다 숙성해요. 키가 120에 몸무게가 25kg예요. 어머, 어쩜 아들 키와 몸무게까지 그렇게 정확히 알고 계세요? 아, 오늘 나 먼저 퇴근해야겠어. 우리 집에 생일이야. 축하합니다, 실장님. 고마워. 실장님, 그럼 저희들도 초대를 하셔야죠. 그 초대는 무슨 초대야, 꼬마 생일에. 어? 가족끼리 간단히 지내야지. 대신 내가 내일 점심 살게. 아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점심 식사 한 끼로 때우신다고요? 이거 뭐 안 되겠는데요? 그러면 안 되죠. 아이고, 어떡하나 자네들이 좀 봐줘야지. 좋습니다. 그럼 내일 점심 식사는 톡톡히 내셔야 합니다. 알았어. 간단히 각오하지. 아 참 실장님, 방금 전에 어떤 여자분한테서 전화가 왔었어요. 이 여자라니? 누구냐고 물었더니 아무런 얘기 않고요. 다시 전화를 걸겠다고 그러면서 끊었어요. 아마 집사람이었을 거야. 지금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고 있거든. 그게 내가 차로 그리로 가기로 했으니까 다시 전화 오면 방금 떠났다고. 응? 네 알았습니다. 자, 수고해요. 네, 그럼 안녕히 들어가세요. 여보세요? 조금 전에 전화했던 사람인데요. 아 사모님이세요? 실장님 방금 나가셨어요. 백화점으로 가신다던데요. 어머? 아니, 왜 그래, 입술이? 부인이 아니에요. 이번 휴가 땐 석이 데리고 셋이 같이 여행이라도 다녀와요. 난 아직 한 번도 제주도에 가본 적이 없어요. 꼭 한번 가고 싶어요.
그러고 보니 내가 그동안 당신한테 너무 무심했군. 알았어. 내 약속하지. 다음 휴가 땐 꼭 갑시다. 내가 미리 호텔하고 비행기표까지 예약해 놓을 테니까. 엎드려 절 받기네요.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석이 생일 축하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 할아버지가 우리 손주한테 이 선물을 할 차례다. 자, 여기 있다. 이게 뭐예요, 할아버지? 이건 우리 석이가 앞으로 커서 대학까지 공부할 수 있도록 보험해 들었어요. 이 증서만 가지면은 아무 걱정 없이 대학까지 공부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어머나, 아니 이렇게 큰 선물을요, 아버님. 그건 할아버지께서 석이한테 주시는 유산이나 다름이 없다. 할아버진 단 하나밖에 없는 손주를 당신 힘으로 공부시켜 훌륭한 사람을 만들고 싶으신 게야. 그래서 앞으로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필요한 그 교육비 전액을 이렇게 지급받도록 해주신 게다. 서가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해야지.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그래. 앞으로 우리 석이가 커서 훌륭한 사람이 돼야 한다. 네, 할아버지. 난 크면 로켓을 만드는 박사가 될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달나라 여행도 시켜드릴 거예요. 건강하겠네, 손주들게. 아니 우리 석이가 커서 이제 과학자가 되겠구만. 제가 나가볼게요. 누구세요? 네, 관리실에서 왔습니다. 아이고, 아니. 안녕하세요, 석이 어머니. 어머, 웬일이세요? 오늘 이 댁에 무슨 경사가 있는 모양이죠? 네, 우리 석이 생일이에요. 아, 그래요? 아까 이 축전과 소포가 전달됐길래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어머, 그래요? 수고하셨어요. 아휴, 별 말씀. 그럼 가보겠습니다. 네. 생일 축하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아이고, 선물이 왔어요. 축전하고. 아이고 이거 좀 치워보자. 서가, 이거가 직접 뜯어봐. 자, 이거 뜯어봐. 고생한다. 아이고, 이렇게 생일을 하네. 어이 이것이 이렇게. 어이구나. 이게 뭐야? 강아지 아니야? 누가 보냈어? 아니, 발신인이 없어요? 발신인이 없어? 아니, 네, 없는데요. 그냥 축하합니다 그 말만 있는데요. 알았다. 내 짝꿍이 보냈을 거야. 내 생일을 알고 있는 애는 걔밖에 없거든. 생일에 무슨 선물을 받고 싶냐고 묻길래 강아지만한 코끼리를 갖고 싶다 했더니 이걸 보냈는가 봐. 오 그래? 난 코끼리가 갖고 싶었는데. 코끼리는 이 다음에 할미가 사줄게. 응? 인형 말고 진짜 코끼리야? 그럼 우리 석이가 사달라는데 못 사줄 것도 없지. 진짜 코끼리를 어떻게 갖고 놀아요? 어이구. 녀석 말하는 거. 아버지, 왜 차를 보내셨어요? 기사가 급한 일이 있어 그냥 보냈다. 자 이제 들어들 가라. 너 여분이고 난 저 앞에 가서 전철 타야겠다. 아니, 전철 타시다뇨. 제가 차로 집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다 그럴 거 없다. 이젠 나도 일선에서 물러났으니까 시간이 쫓길 건 없다. 앞으로 세상을 좀 여유 있게 살면서 너 여분이고 밤길도 한번 걷고. 네, 그러세요, 아버님. 그럼 차도 보내신 김에 옛날에 두 분이 거닐던 강변에 나가셔서 바람이라도 쐬고 들어가시죠.
그래야겠다. 너흰 언제 집에 오겠니? 이번 주말 좀 한번 들리겠습니다. 그래. 서기도 같이 와야 한다. 네, 할아버지. 그만들어들 가. 자, 가자. 조심히 가세요, 어머니. 그래. 들어가. 아유, 네, 할아버지, 할머니. 그래. 안녕히 가세요. 석이한테 온 선물 누가 보낸 것 같아요? 서기 짝이 보냈다고 했잖아. 그 축전도요? 글쎄. 그러고 보니 그 축전 누가 보냈지? 당신 짐작이 안 가요? 아니 전혀. 그럼 그만두세요. 난 당신이 알고 있는 줄 알았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알고 있다니. 당신 최근에 경숙 씨 만난 일 없어요? 갑자기 그 여자 얘기는 왜? 그 선물 경숙 씨가 보내지 않았나 해서요. 그 여자가 아니면 서기 세밀에 누가 축전까지 보내겠어요? 그동안 전혀 연락이 없었어. 전 혹시 저 몰래 당신이 밖에서 경숙 씨 만나지 않나 해서요. 그 사람과 헤어진 후 5년 동안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조차도 몰라. 여기 남태현. 아, 예. 어떻게 됐나? 그런데 왜 혼자 오셨습니까? 한수는요? 한수는 지금 여기 없어. 회사 일로 이 외국에 나갔네. 그러시면 빨리 연락을 취하셔가지고 귀국시키도록 하십시오. 한수처가 중상입니다. 척추를 다쳤어요. 척추. 나로선 최선을 다했지만 매우 심각하네. 이 세 차례에 걸친 신경접합 수술은 성공했지만 이 하반신 마비가 풀리질 않아. 휠체어를 타야 할 걸세. 얼마 동안이나? 회복 가능성? 그걸 장담 못해. 만에 하나 기적적으로 회복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라. 저 여보게 돈이 필요하다면 회사를 정리하고 집을 팔겠네. 그리고 내 척추신경을 절단해서라도 회복이 된다면 내 것이라도 주겠네. 여보게 좀 어떻게 해주게. 자네 심정은 알고도 남아. 같이 노력해 보자고. 여보게 제발 좀 부탁하네. 당신이 뭔데? 왜 안 된다는 거야? 내가 태어나고 싶다는데 안 된다는 이유가 뭐야? 부인은 환자예요. 환자는 병행규칙에 따라야 합니다. 계속 남으셔서 정기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정기 치료를 받는다고 해서 일어서는 건 아니잖아요. 나는 이 병원이 지긋지긋해요. 지옥 같아. 당장 집으로 가고 싶다고 정말. 아니 왜 이러세요, 부인? 진정하세요. 아니 여보! 여보! 여보, 나 좀 퇴원시켜줘요. 나 이 병원에서 당장 나가고 싶어요. 견딜 수가 없어. 정말 지옥 같아요. 안 그래도 다 퇴원하고 상의를 했어. 응?
진정하세요, 석이 엄마. 그렇게 원하신다면 퇴원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꼭 일주일에 2번씩 통원 치료는 받으셔야 합니다. 약속하시죠? 그리고 물리치료도 빠짐없이 받으셔야 하고요. 태어나게 된 게 정말 다행이야. 지금 당장이라도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아. 다행이야 언니. 요즘 아주 생기가 있어 보여. 네 눈에도 그렇게 보여? 그럼 언니가 화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 보면 언제 그런 사고가 있었나 싶을 정도라고. 그래. 그림 그리게 된 것만 해도 정말 다행이야. 만일 팔이라도 다쳐서 그림조차 그릴 수 없게 됐다면 난 견딜 수가 없었을 거야.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해. 민태열 씨 소식은 가끔 들어? 병원에 있을 때 한 번 다녀가고 그 후로는 소식이 없어. 괴로웠을 거야. 언니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 모두 그 사람 탓이니까. 그 사람 생각은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 그래. 앞으로 어떻게 할 작정이냐? 어떻게 하다니요? 병원에 가서 닥터 윤한테 자세한 얘기를 들었는데 그의 상태가 아주 절망적이라더구나. 평생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될는지도 모른대. 운이 좋아.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몇 년이 걸릴지 모른다는 게야. 하지만 최선을 다해봐야죠. 요즘은 물리치료도 부지런히 받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너 외국에 출장 간 사이 너희 집 사람하고 차 타고 가다 사고 낸 그 남자는 대체 누구냐? 그림 그리는 사람이에요. 저도 잘 아는 사람인데 집사람하고는 오래된 친구죠. 그날도 무슨 전람회 관계로 서로 만났다가 그런 일을 당했다는군요. 남자가 일하러 밖에 나가 있으면은 여자는 그 대신 집안일을 봐야지. 살림하는 여자가 집안일은 안 돌보고 그림 다시고 밖으로 놔두는 거 나 못마땅하다. 앞으로가 문제다. 나도 나이가 이제 있고 앞으로 네가 회사를 맡아서 책임지고 이끌어가야 할 텐데 이 애미가 저 지경이니. 작은 아버지가 계시지 않습니까? 당분간 회사 운영은 작은 아버지가 맡아서 해주시면 경험도 많으시고. 그 사람이 언제까지나 맡을 수 있나? 회사 일이란 게 밖에서만 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대조도 있어야지. 이건 뭐 내조는커녕 애비가 애미 수발을 들게 생겼으니 애라도 없으면 몰라. 3살짜리 애까지 딸려 있으니 서기는 임자가 데려다 키우도록 해요. 내가 데려와서 키우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젊은 나이에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언제 일어난다는 보장도 없이. 곧 좋아질 겁니다, 어머니. 너 그렇게만 생각해서 될 일이 아니다. 네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간다는 생각도 냉정히 해봐야 되잖아. 아니, 서기를 큰 집으로 데려가다니, 어머니. 쟨 당분간 내가 데려가서 키워야겠다. 여기서도 잘 놀아요. 애들은 애미가 키워야 돼. 파출부한테 시켜서는 안 된다. 큰 집에 데려가서도 어차피 파출부가 키울 거 아니에요. 내가 키운다. 하지만 어머니, 얘를 데려가면 전 어떻게 해요? 너도 너지만은 애비가 딱해서 볼 수가 없어. 네 수발하랴. 뭐 속내이며 기저귀까지 빤다니. 그러려면 아예 시댁으로 들어오든가. 그건 네가 싫다고 했다면서. 이런 몸으로 시집 어른들까지 해끼치고 싶지 않아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정말 큰일이다. 나
너한테 이런 얘기해서는 안 됐다마는 며칠 전에 너희 친정엄마를 만나서 너에 대한 의논을 잠시 했었다. 널 잠시 동안 시골에 보내는 게 어떨까 해서.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네가 여기 있으면 모든 것이 불편해. 그보다 시골에 가서 휴양도 하고 거기서 그림도 그리면 좋지 않겠니? 그게 네 건강에도 좋고. 하지만 전 아직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기 있어야만 병원에 다니면서 통원 치료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래, 네가 가기 싫다면 뭐 어쩔 수 없지만은 달리 생각하지 마라. 모두가 너랑 애비를 위한 얘기니까. 요즘 애비가 회사 일에도 신경을 못 써. 그래서 아주 회사가 엉망이야. 너희 아버님이 이만저만 걱정이 아니시다. 모두가 제 잘못이에요. 죄송해요, 어머니. 좀 드세요. 좀 들어. 들자고 들어. 이 실장님 요즘 아주 우울해 보이십니다. 사모님 때문이시겠지. 잊어버리세요. 뭐 그런 거 고민한다고 해결이 됩니까? 그봐도 오늘 밤에 어떻습니까, 실장님? 아니 무슨 일인데 그래? 이봐, 오늘 저녁에 우리 실장님 외도 한번 시켜드리는 게 어때? 그래요 시장님. 그거 아주 잘 됐습니다. 그 요즘 그 사모님께서 몸도 불편하신데 개코를 좀 푸셔야죠. 아 그리고 우리도 원님 덕분에 나팔 한번 불고요. 여보. 왜 그래? 화장실 가고 싶어서 그래? 나 거실 좀 나가고 싶어요. 그저 뭐 마실 거라도 좀 갖다 줄까? 싫어요. 저기 좀 앉아요. 당신, 내가 거지장스럽죠? 갑자기 무슨 소리야? 아주 멀리 어디로 사라져버렸으면 할 거예요. 아니 여보. 당신 오늘부터요? 지금부터라도 딴방 쓰세요. 아니 그럼 당신 옷은 누가 입혀주고 또 누가 벗겨주고 그 화장실에도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
속으로 죽어버렸으면 하면서도 겉으로 잘해주는 척하는 성인 구자처럼 굴지 말아요. 여보, 다 필요 없어요. 당신 도움 없이 나 혼자 다 할 수 있어요.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밖에 나가서 외도를 하든지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나는 이 집에서 아무 쓸모도 없는 여자예요. 아내로서, 여자로서 모든 기능을 다 상실한 여자예요. 난 빈 껍데기일 뿐이라고요. 난 아직도 당신 사랑해. 더 이상 그 알량한 선민의식 나한테 가질 필요 없어요. 속으로는 날 내쫓고 싶으면서도 겉으로는 날 위하는 척하는 그 이중성 더 견딜 수가 없어요. 여보, 당신 지금 신경과민이야. 자학하지 마라. 이 집안에서 나를 모두 내쫓으려고 하고 있어요. 어머니께서 이 집안을 도와줄 여자를 또 구하신다면서요? 그건 당신을 위해서야. 난 지금 있는 밭을 보면 돼요. 다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한 사람으로는 안 돼. 당신을 도와줄 사람이 있어야 돼. 지금 있는 아줌마는 저녁 6시면 집으로 돌아가야 돼. 차라리 내가 그때 죽어버렸어야 하는 건데. 내가 죽어버렸어야 하는 건데. 내가 죽어버렸어요. 여보, 여보, 내가 죽었어요. 여보, 진정해. 비켜, 비켜. 여보, 진정해. 비켜, 비켜. 비키란 말이야. 비키란 말이야. 여보세요. 날쌔. 저 우리 집 사람 병원에 안 갔나? 오늘 물리치료 받는 날 아닌가? 안 갔어? 그럼 어딜 갔지? 오늘 아침 말도 없이 사라졌어. 아니 사라지다니? 그 몸으로 어떻게? 누군가 도움 없이는 한 발짝도 걸을 수가 없는데 말이야. 아니, 어쩐 일입니까? 우리 집 사람 어디 있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집 사람 어디 있느냐니까? 어디다 숨겼어? 전 모릅니다. 정말입니다. 당신만 보면 갈기갈기 찢어놓고 싶어. 내가 그동안 당신한테 얼마나 엄청난 자제력을 발휘했는지 알아? 부인과 나세가 결백하다는 건 온 천하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내 아내를 좋아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잖아. 그래서 내 아내를 그 꼴로 만들었고. 사고는 단순한 내 실수였습니다. 부인을 좋아했던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엉터리 논리가 어디 있어? 당신이 내 아내를 좋아했기 때문에 만난 거고 둘이서 그림을 그리러 가다가 사고를 낸 거 아니야. 다시는 내 집사람 옆에 그림자도 비치지 마라. 부인을 그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제가 무슨 면목으로 나타납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영,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거듭 사과드립니다. 아니 무슨 얘기야? 언니가 물러나다니. 여자 노릇도 못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면서 버틴다는 건 내 양심이 허락질 않아. 견딜 수가 없어. 아내이면서 아내 노릇을 못하는 그거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정말 어떤 육체의 고통보다도 견디기가 어려워.
그게 어디 언니 잘못이야? 내 잘못이 아니면 누구 잘못이니? 그 사람 잘못이니?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와서 언니가 물러난다는 건 말이 안 돼. 석이는 어떡하고? 언니 말이 맞다. 잘 생각했어. 아내 노릇, 애미 노릇을 못하면서 언제까지 그 자리에 눌러있겠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밀어내기 전에 너 스스로 물러나는 게 낫다. 밀려나다니 엄마. 언니가 아내 노릇, 애미 구실을 못하면 결국 밀려나는 수밖에 더 있겠어? 전 결코 밀려나는 게 아니에요. 저 스스로 물러서는 거지. 이걸 좀 봐라. 소식 한 장 없던 너희 집사람한테서 온 편지야. 당신 곁을 떠난 지 벌써 6개월이 지났어요. 그동안 당신 날 많이 원망하셨죠. 여기저기 많이 찾아다니시고. 나 다 알아요. 당신 마음. 하지만 날 찾지 마세요. 당신은 결코 절 찾지 못할 거예요. 나도 이런 몸으로 당신 앞에 결코 나타나고 싶지 않아요. 불행은 나 한 사람으로 끝내야 해요. 당신까지 불행의 늪으로 빠뜨리고 싶지 않아요. 여보, 아마 이렇게 부르는 것도 마지막이 될 거예요. 난 지금 아주 큰 결심을 했어요. 지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뭐겠어요? 서로 헤어지는 거예요. 당신이 나와 같이 있게 되면 그건 당신도 나와 똑같은 불구자가 되는 거예요. 변호사를 통해서 이혼 수석을 의뢰했어요. 당신도 동의하시길 바라요. 꼭 그렇게 해야 해요. 그게 나와 당신과 그리고 우리 석이를 위한 길이라고 믿어요. 연락 없었어? 시장님, 그 여자분한테서 또 연락이 왔었어요. 그 여자라니? 어저께 전화하신 분이요. 사무실 주소를 묻길래요. 제가 알려드렸어요. 주술?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 자넨가? 날쌔. 그럼 이따 일 끝나고 만나지. 그래. 그래, 무슨 일인가? 혹시 경숙이 소식을 알고 있나 해서. 경숙이라니? 옛날 내 아내 말일세.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경숙이라니 생각이 나. 그런데 그 사람은 왜 찾아 갑자기? 내가 그동안 너무 무심했어. 내가 바쁘다 보니 그 사람과 헤어짐 후 그 사람이 어떻게 지내는지 통 모르고 있었어. 근데 석이 생일에 축전을 보내왔어. 그리고 회사로도 전화를 몇 번 했고. 나도 만난 지는 꽤 오래야. 언젠가 우리 병원에 와서 사진을 찍은 적이 있었어. 요즘도 물리치료는 계속 받고 계시는 거죠? 말도 마세요, 선생님. 제가 여간 애먹는 게 아니에요. 언니가 물리치료를 받으려고 해야 말이죠. 제가 억지로 끌고 오다시피 한다니까요. 물리치료는 계속 받으셔야 합니다. 부인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 발로 일어나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런 의지가 없이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가능성은 있나요? 마음먹기 달렸습니다. 내 힘으로 꼭 일어나야 되겠다는 신념만 있다면 못 일어날 것도 없죠. 결국 일어나기가 힘들다는 얘기군요. 저는 그렇다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부인께서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꼭 일어납니다. 요즘도 그림은 그리시나요? 언니에겐 그게 유일한 낙이에요. 그림마저 그릴 수 없었다면 언니는 아마 지금 살아있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 위안이라도 있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언제 한번 전시회를 가지시면 저한테도 꼭 초대장을 보내주십시오. 그인 요즘도 가끔 만나시나요? 네, 그럼요. 그 친구하고 저하고는 뭐 한 달에 한두 번씩 꼭 만납니다. 며칠 전에도 같이 만나서 한잔했습니다. 부인이 어떤 상태인지 몹시 궁금해하더군요. 연락처라도 알면 좀 가르쳐 주었으면 하는데. 선생님, 그분 얘긴 그만두세요. 언니를 버린 분이에요. 경이야. 난 싫단 말이야. 그 사람이 왜 언니 연락처를 하려고 해? 버릴 때는 언제고? 아니 누가 누굴 버렸다고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해. 그 사람이 언니를 버렸지 누가 버렸어? 넌 좀 밖에 나가 있어. 나 선생님하고 할 얘기가 있으니까. 나도 이제 휠체어 밀고 다니긴 지쳤어. 그 사람 보고 좀 밀어달라든지 해. 그 사람이 그렇게 보고 싶으면. 죄송해요 선생님. 아닙니다. 죄송하군요. 저흰 우리가 어떻게 해서 헤어지게 됐는지도 잘 몰라요. 그렇게 된 게 그의 탓은 아니에요. 그분은 잘 계시죠? 네. 석인. 석이도 아주 건강합니다. 며칠 전에 저희 병원에 와서 건강진단을 받고 왔어요. 아주 잘해주는 모양이던데요, 새로 오신 분이. 새 부인을 맞이했다는 소식은 들었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어. 그 이후부터는 우리 병원에 안 왔어. 아니 그게 언제야? 2년 전이야. 아니 근데 왜 그걸 나한테 얘기를 안 해줬어? 날 종종 만나고 있으면서도. 만났단 말을 하지 말아달라는 거야. 또 그걸 자네가 알아봐야 좋을 게 뭐가 있나. 마음만 아프지. 이젠 잊어버리게. 다 지나간 과거야. 난 그 사람한테 큰 죄를 진 것 같아. 무슨 보상을 못 해준 게 늘 마음에 걸려. 오랜만. 여긴 어떻게? 화실에 갔더니 여기 계실 거라고 하더군요. 한잔 하시죠. 나보다 훨씬 의지가 굳으시군요. 난 술이라도 마시면서 괴로움을 떨쳐버리려고 했는데. 그래, 어떤 일입니까? 새삼스럽게 날 찾아오시다니. 혹 그 사람 소식을 알 수 있을까 해서. 당신들은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니까 서로 소식을 알고 있을 거 아니오. 경숙 소식은 새삼스럽게 왜 묻습니까? 두 분이 아직도 청산할 일이 남아있나요? 그래서는 아니고. 그럼 어쩌면 나영과 난 꽃 같은 죄인이요. 난 내 실수로 경숙 씨를 불구자로 만들었고 그런 아내를 당신은 버렸어. 당신과 난 경숙 씨를 불화하게 만든 공범자예요. 나도 경숙 씨의 소재를 알려고 무척 그 애를 썼습니다. 마사였어요. 시골 별장에 가서 휴양을 하고 있다는 얘기만 들었을 뿐 어딘지도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내 화실에 이런 것이 배달돼 왔어요. 아니 이건 전람회 초대장이 아닙니까? 그래요. 이달 16일에
전시회를 갖는다는거냐. 그런 몸으로 전람회 준비를 했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나에게 이런 초대장을 보내리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여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실장님이요? 아, 네, 마침 지금 들어오시네요. 잠깐만요. 실장님, 전화 받으세요. 병원 윤 선생님이세요. 여보세요? 날쌔. 자네 나한테 경숙 씨 소식을 물었었지? 나한테 지금 경숙 씨가 보낸 전람회 초대장이 와 있어. 자네한테도 와 있지? 잠깐만. 미쓰리. 네. 내게 온 우편물 모두 일로 가져와봐. 네. 여기 있습니다, 실장님. 여기 있네. 내게도 왔어. 자네를 초대 안 한 데서야 말이 되나? 아마 이번 전람회는 대단한 전람회가 될 걸세. 인간 승리라고나 할까? 기대가 크네. 물론 나도 가겠지만 자네도 꼭 참석해서 진심으로 그녀의 전람회를 축하해 줌세. 아마 자네가 깜짝 놀랄 일이 있을지도 몰라. 알았네. 고마워. 요즘 회사가 잘 안 되나 봐요. 주식이 하한가로 떨어지는 걸 보면. 걱정할 거 없어. 일시적인 현상이니까. 석이 자나? 참, 석이 오늘 윤 선생님 병원에 다녀왔어요. 자주 기침을 하길래 걱정을 했는데 병원에서 준 약을 먹였더니 괜찮은지 종일 밖에서 자전거를 타다 들어왔어요. 다행이고. 참, 당신 이번에 제주도로 휴가 간다는 거 어떻게 됐어요? 그래 갑시다. 이번엔 뭐 어떻게 해서든지 짬을 내서 가봅시다. 억지로 가실 거 없어요. 회사 일 바쁘면 다음에 가도 돼요. 그보다도 이번에 혼인신고 해놓았으면 해요. 제 호적 정리 끝났어요. 뭐 잘 됐군. 호적이 정리됐다면 신고를 해둡시다. 사실 전 지금까지 가시방석에 앉은 기분이었어요. 당신의 떳떳한 아내이고 싶었고 석이 엄마이고 싶었어요. 형식이 뭐 그리 중요하오. 우리 사실상 부부인데. 당신한테 늘 고맙게 생각해요. 나 같은 이혼녀를 구원해 주셔서.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당신이 아니었다면 내 호래비 신세 면했겠어? 사실적인 풍경화가 아닌 것 같네요. 약간은 비구상 쪽이 아닐까?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머, 어서 오세요 선생님. 아직도 정식 오픈을 안 한 모양이구만. 곧 오픈할 거예요. 근데 언니는? 네, 곧 올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한수 아니야? 어서 오세요. 여보게 한수. 왜 자네 혼자 왔어? 집사람하고 같이 오지 않고. 얘기를 안 했네. 왜? 이유는 없네. 왠지 내키질 않아서. 드디어 주인공이 들어오시는 모양이구만. 대단한 집념이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제 그렇게 좋은 그림을 그리셨어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별 말씀. 그림이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랜만이에요. 자네 오랜만에 만났는데 왜 그러고 있어? 서로 인사라도 나누지 않고. 아니에요. 두 분
말씀 나누세요. 전 손님 접대를 해야 하니까요. 끝나고 지하다방에서 만나요. 자네가 깜짝 놀랄 일이라는 게 바로 이거였구만. 그러네. 나도 어제서야 알았어. 우리 병원으로 직접 전람회 초대장을 들고 왔지 뭐야. 절도할 뻔했어. 미리 자네한테 얘기해 주려고도 했는데 자네 놀라는 걸 한번 보고 싶어서 아무 말 안 했지 뭐야. 정말 뜻밖이야. 난 지금도 믿어지질 않소. 그렇게 못 믿으시겠다면 다시 한번 걸어볼게요. 어때요? 이래도 못 믿으시겠어요? 당신은 내가 이렇게 걷게 됐는데도 조금도 기뻐하지 않으시는군요. 아니요, 그렇지 않소. 너무 뜻밖이라서. 전 지금까지 서겠다는 그 집념 하나로 살아왔어요. 내가 겪고 있는 이 불행을 견딜 수 있는 건 그게밖에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언젠가 제가 당신한테 얘기했죠. 휠체어에 앉아있는 한 당신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고. 그래서 열심히 그리고 열심히 물리치료를 받았어요. 여보. 당신 그렇게 불러서는 안 되잖아요. 석이 세운 말 위해서라도. 내가 너무 부끄럽소. 당신에게 너무 큰 죄를 진 것 같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난 알아요, 당신 마음. 날 끝까지 잡아주려고 했던 당신 마음을 알아요. 그런 당신을 나는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어요. 집엔 별거 없으시죠? 아버님, 어머님 건강하시고. 그렇소. 부인은? 석이는? 석이도 잘 있어. 석인 지금 그 여자를 친엄마인 줄 알고 있겠군요. 잘해주나요? 그렇소. 착한 여자요. 석이한텐 부족한 거 없이 잘해주고 있어. 행복하시구나. 그런 훌륭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셔서. 그래, 앞으로의 계획은? 좀 더 두고 천천히 생각해봐야죠. 휠체어에 앉아있을 때는 일어서야 한다는 그 1년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쓰고 보니까 다른 욕심이 생겨요. 언니, 빨리 화랑으로 가봐. 손님들이 기다리고 계셔. 신문 기자도 언니 찾고 있다고. 그럼 가보겠어요. 그 놀래는 꼴이라니. 설마 언니가 자기 발로 걸어서 전람회장으로 들어오리란 생각은 꿈에도 못했을 거야. 아직도 휠체어를 타고 있으려니 해서 몇 마디 위로나 해주고 가야지 하고 생각했을 거야. 언니, 통쾌하지 않아? 그 알량한 동정. 그만해도. 언니는 또 옛날이 그리워지는 모양이지? 난 그 사람이 미워. 지난 5년 동안 언니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돌이켜 생각해봐. 그 사람한테 버림만 받지 않았어도 이렇게 암담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 사람이 날 버린 게 아니야. 그 사람이 언니를 안 버렸으면 언니가 그 사람을 버렸어? 그만해도. 지난 얘기 자꾸 꺼내서 뭐라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살긴 뭐 어떻게 살아요? 이제 나았으니까 언니가 그동안 잃었던 거 도로 찾아야죠. 그게 말이나 될 뻔한 소리냐? 왜 안 돼요, 엄마?
언니가 사고 때문에 남편과 자식을 잃어버렸던 거 아니에요. 이젠 언니도 정상적으로 돌아왔으니까 원상 복귀해야 된다고요. 그 사람은 재혼을 했어. 재혼한 게 아니라 팥줄부로 일했던 여자와 동거해온 거래요. 팥줄부? 당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지 궁금하다고 물으신 적 있죠? 지금도 마찬가지요. 그래, 어떻게 살아갈 작정이요? 숨김없이 말해서 옛날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가정도 찾고 싶고 당신도 서기도 다시 찾고 싶어요. 최소한의 행복을 찾을 권리는 있다고 생각해요. 나도 이제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여자로서 당신 아내 노릇도 서기 엄마 노릇도 다 하고 싶어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 아니오. 내겐 이미 또 한 여자를 불행하게 할 수는 없지 않소. 아내의 자리로 돌아가는 게 무리라면 석이랑 함께 살게 해주세요. 그것마저 안 된다고 하지 마세요. 석이는 내게 유일한 희망이에요. 난 모든 걸 잃고 살 수는 없어요. 당신을 잃은 대신 석이랑 살게 해주세요. 당신이에요? 아직 자꾸 저녁 식사하셔야죠. 아니 저 그거라도 당신 나하고 얘기 좀 합시다. 아니, 무슨 얘긴데 그러세요? 나 오늘 석이 생모를 만났어. 전람회장에도 갔었어요? 아니 당신 어떻게 알았어? 안내장을 봤어요. 신문에서도 봤고요. 기적적으로 건강이 회복이 됐다면서요. 그렇소. 정말 축복이 내려진 셈이네요. 근데 무슨 얘기를 나누셨어요? 석이를 돌려달라는 거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석일 돌려달라니. 정말 기가 막혀서. 아니 그래 이제 와서 그런 말이 입에서 나와? 오죽하면 그런 말을 했겠나. 이젠 남편과도 합칠 수 없는 몸이 되고 보면 애라도 데려가고 싶겠지. 그렇다고 애를 돌려달라는 게 말이 돼요? 걔는 우리 집에 대를 이을 애예요. 그건 우리 생각이지. 그만두세요. 전 섭섭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도 할 만큼 다 해줬어요. 이혼만 해도 우리가 먼저 얘기를 꺼낸 게 아니잖아요. 지가 변호사 시켜서 제해온 거지. 그건 모두 저를 위해서 한 일입니다. 아무튼 이 일은 그 애가 그렇게 해서 만든 거지 우리한테는 아무 잘못도 없다. 제가 세상을 맞이한 게 잘못이었습니다. 아, 그건 그렇지가 않다. 이젠 그 애가 일어났으니까 이 얘기가 달라졌지. 그땐 다른 도리가 없었잖아. 내가 석이 애미한테 주식을 떼해준 것도 사실
이혼을 전제로 했던 거야. 애를 못 돌려줘? 내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했었나 봐. 바보 같은 소리 말아 언니. 그게 왜 무리한 요구야? 지금 와서 애를 돌려달라는 것도 말이 안 된다. 참 엄만. 지금 언니한테 희망이 뭐가 있어요? 남편 빼앗기고 거기다 자식까지 빼앗기란 말이에요? 그건 애초에 언니가 포기했던 거 아니니? 이제 언니가 다시 살게 됐다고 애를 되돌려달라는 게 말이 돼? 난 언니가 이것저것 다 잊어버리고 재혼을 했으면 좋겠다. 엄마. 왜? 난 그 태연이라는 사람 좋더라. 그 사람 같으면은 너를 석야분보다도 더 사랑할 거고. 그런 소리 마세요 엄마. 언닌 누구처럼 재혼 안 해요. 아 남편과 자식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왜 재혼을 해요? 안 그래 언니? 내가 휠체어에서 일어났다는 게 불행이야. 서기를 며칠 생모한테 보내는 것이 어떻겠어요? 단 며칠만이라도 같이 지낼 수 있게. 그 대신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 여자가 생모라는 걸 절대로 밝혀서는 안 돼요. 그보다도 서기가 보고 싶으면 가끔 집에 와서 같이 놀게 하면 어떨까? 당신만 좋다면. 전 좋아요. 하지만 그 여자가 오겠어요. 자존심 때문에라도. 여보세요? 애미냐? 그래, 무슨 일이냐? 뭐라고? 서기가?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무슨 일이요? 아우, 서기가 없어졌대요. 뭐야? 여보세요? 그래, 잘 찾아봤어? 친구한테도? 네 어머니. 갈만한 데는 다 알아봤는데도 없어요. 네 알았어요. 연락 오면 다시 전화 드릴게요. 여보. 어떻게 된 거야? 서기가 없어졌다니. 네. 12시면 어김없이 집에 돌아오던 애가 5시가 넘었는데도 안 돌아오지 뭐예요. 갈만한 데는 다 알아봤어요. 그럼 그 사람한테는 연락해봤어? 서기 생모한테? 아니요.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연락처도 모르고. 차라리 거기라도 가 있으면 다행이에요. 그럼 내가 한번 가보고 올게. 응? 여보. 혹시 서기 거기 있으면은 확인만 하고 오세요. 억지로 데려오려고 하지 마시고요. 무슨 소리야? 우리 생각만 해서는 안 돼요. 그 여자들 얼마나 서기가 보고 싶겠어요. 그 애 내 자식이야. 다른 누구의 자식도 아니라고. 아니 여긴 웬일이세요? 서기 어디 갔어? 석이 어디 있다니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당신이 데려온 게 분명해. 그렇지 않으면 없어질 리가 없어. 뭐라고요?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고 들지 마라. 이건 피차에 도움이 안 돼. 아니 무슨 일인지 영문부터 얘기를 하세요. 난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여긴 안 왔어요. 당신 정말 이렇게 할 거야? 아니 내가 뭘 어쨌다 그러세요. 여긴 안 왔다는데도요. 당신은 믿어도 돼? 믿든지 말든지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사람을 이렇게 참혹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당신한테는 보잘것없는 여자라고는 하지만 당신은 나를 2번씩이나 수렁 속에 빠뜨린 거예요. 나도 내 아들을 찾고 싶어요. 아니 찾을 거예요. 꼭 찾고 말 거예요. 하지만 이런 식은 아니에요. 떳떳하게 내가 데려갈 거예요. 지난 일은 나에게도 책임이 있어. 당신이 행방을 감춘 후 변호사를 통해서 나한테 이혼을 제기했을 때 그게 당신을 위하는 길이 아니라는 거 알면서도 난 동의를 했어. 내가 선택할 길은 그 길뿐이었어. 난 당신한테서 벗어나고 싶었어.
당신을 내게서 벗어나게 해주고 싶었고 지금까지도 당신한테 죄책감을 느끼고 있어. 후회도 하고 있어. 하지만 깨어진 그릇을 이제 와서 끼워 맞출 수는 없잖아. 아이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어? 애비는 어딜 갔어? 그이한테 갔어요. 그 일하니? 석이 생모요. 아니 거기는 왜? 혹시 거기 가 있지 않나 해서요. 뭐야? 아, 언제 가는데 아직 안 와? 오예. 여보. 어떻게 됐냐? 응. 그 집에도 없니? 네, 내라니. 그 사람도 모릅니다. 아니 사람 속을 어떻게 알아? 어디다 숨기고 있는지. 전에도 걔가 서기를 데리고 가고 싶어 했잖아. 아니에요, 어머니. 그럴 사람은 아닙니다. 아이고. 아이고 이를 어쩌면 좋아. 아이고. 넌 어디 갔다 이지훈이? 언니, 이리 나와봐. 왜? 글쎄 나와보라니까. 빨리. 아니, 언니가 하도 보고 싶어 하길래 내가 데리고 왔어. 뭐라고? 이 아줌마가 이모야? 왜 이렇게 서 있기만 해 언니? 가서 한번 안아주지 않고. 너 나 좀 봐. 왜? 빨리 들어와. 어떻게 된 거야? 아파트에서 놀고 있길래 이모 집에 가자고 데리고 왔어. 그 집에서 석일 지금 얼마나 찾고 있는지 아니? 찾으라지. 일부러 골탕 먹이려고 얘기도 않고 데려온 걸? 뭐가 어째? 왜 이래 언니? 이젠 여기서 키워. 언니가 키워야지 누가 키워? 듣기 싫어. 빨리 데려다 줘. 데려다 줘? 언니도 석이를 데려왔으면 했잖아. 나는 이런 방법으로 애 데려오자고 했던 게 아니었어. 빨리 데려다 주라니까. 싫어. 데려다 주고 싶으면 언니가 데려다 줘. 난 싫어. 여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어머, 안녕하세요. 무슨 전화? 네, 그러죠. 어디로 가면 될까요? 알겠습니다. 곧 그리로 나갈게요. 아니, 누구요? 저 좀 잠깐 다녀올게요. 아니, 누구냐니까? 다녀와서 말할게요. 당신 집 좀 보고 계세요. 저 좀 늦을지도 몰라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차 드세요. 네, 커피요. 저도요. 처음 뵙겠습니다. 한번 찾아뵙지도 못하고. 오히려 제가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꼭 한번 뵙고 싶었는데. 석이 아빠한테서 말씀 많이 들었어요. 그이와 석이 뒷바라지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다고요. 고생은요. 늘 부인에게 미안하다고 생각을 해왔어요. 두 분이
서로 미워해서 헤어진 것도 아닌데 남의 자리를 빼앗았다는 죄책감이 언제나 떠나질 않았어요. 지금 이리로 오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앞으로 그 집에 살면서 석이를 키울 사람은 내가 아니고 부인이라는 생각을요. 난 부인이 비우고 간 그 자리를 잠시 메꿔준 것뿐이라고요. 나는 그 자리를 내 스스로 버리고 떠난 거예요. 그건 남편과 자식을 위한 일념에서였죠. 이제 건강한 몸으로 다시 돌아오셨잖아요. 사실 우린 혼인신고도 안 한 채 동거를 해왔어요. 제 욕심이 있다면 제가 석이를 키우고 싶은 거예요. 여자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믿어요. 석이 아빠와 의논을 해보겠어요. 부탁하겠어요. 여보, 석이를 생모한테 보내는 게 어떻겠어요? 생모한테 보내다니 무슨 소리야? 생모 손에 크는 게 석이한테도 좋을 거예요. 당신은 석이가 싫어졌어? 그런 건 아니에요. 석이 생모가 너무나도 가엾어요. 그 여자는 평생 임신을 할 수가 없대요. 안 돼. 그럴 수는 없어. 그러시다면 제가 아내의 자리를 양보하겠어요. 저는 어차피 당신과 잠시 동거한 여자에 불과해요. 석이 생모와 재결합하세요. 안 돼. 그렇게는 안 돼. 네, 짓궂은 운명이 개입을 하게 되면 선택의 여지조차 망가지고 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드라마 속의 남편도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입장, 저희들 입장도 양자택일을 하기 위해서 이 껌껌한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드라마 어떻게 보셨어요? 인생에 있어서 그 예고 없이 그렇게 부딪혀오는 그런 불행을 후회 없는 그런 해결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특히 드라마에서 전처 부인의 그 자기중심적인 그런 그 성격이나 태도나 행동이 빚은 그런 불행한 얘기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 박사님 어떻게 보세요? 아니 이런 드라마가 이렇게 여기 지금 드라마로 나왔지만은 전 그 임상적으로 이런 사례들을 왕왕 만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전처가 나중에는 후처가 되고 그 뒤바뀌는 그런 사태가 생기는 수가 더러 있는데 전처가 후처가 됩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재결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죠. 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 드라마를 보면서 저 나름대로 느낀 것은 그 전처가 역시 자기 나름대로 해야 할 충분한 그 인생에서의 화가라는 역할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었는지 그 점에 관해서 약간의 의문이 생기고 그 정도라면 충분히 조건 이외의 정신적인 그런 그 부부간의 사랑이라는 게 있었을 텐데 그런 거를 도외시하고 어떤 자격지심 때문에 빨리 끝을 내려고 했던 것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아닌가 이런 말이 있죠. 예를 들면
잘 알지 못하는 남편하고는 이혼하지 말아라. 네. 이런 그 역설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았길래 도대체 먼저 이혼을 제기를 했었는지 네. 그 점이 불행으로 이끌어간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그런 느낌이 듭니다. 선생님은 극작가 입장에서 이 극보다 더 극적인 드라마를 어떻게 생각하셔요? 그 좀 아름다운 얘기예요. 좀 행복한 사람들 얘기고 그 뭐 양자택일을 거 있습니까? 뭐 같이 살지 뭘. 꼭 우리가 꼭 그 양자택일해야 된다는 법은 없거든요. 네. 아마 선생님도 그 어느 쪽을 선택하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네, 여기 나와 계신 방청객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인물로 봐서 드라마 속에 먼저 부인하고 현재 부인하고 어느 쪽이 더 이쁘다고 생각하세요? 마음이 착하니까 지금 살고 있는 부인이 더 이쁜 것 같아요. 마음이 착한 사람을 남자가 택합니까? 얼굴이 예쁜 사람을 되게 택합니까? 자기 성격이겠죠 뭐. 각자 다르잖아요. 네, 그러면 드라마 속에서 이 남편은 누구를 사랑한다고 보십니까? 지금 살고 있는 부인은 좀 애처로운 마음 그런 쪽으로 정 같은 걸로 좀 사랑하고 먼저 부인은 정말 사랑해서 사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결혼 안 하셨죠? 결혼을 할 적에 사랑하는 사람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사정이 결혼할 수밖에 없는 사람 또는 동정이 가는 사람 이런 사람하고 결혼하시겠습니까? 동정으로는 결혼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하겠어요. 그렇죠? 네. 그럼 이 드라마 속의 남편은 어느 쪽 여인을 더 사랑한다고 보십니까? 전철을 더 사랑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뒤에 계신 분은 드라마 속의 남편이 전철을 더 사랑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는 재결합하는 게 좋다고 보시는 거죠? 재결합을 하면 좋지만 지금 지금 살고 있는 부인이 너무 마음도 착하고 그래서 마음이 좀 다시 재결합을 한다면 전 부인과 저 하가 부인과 저 합치면은 다시 또 옛날처럼 또 괴롭지 않을까 그런 제 마음을 느끼는데요. 이게 앞에 분 지금 말씀은 그 전 부인하고 결합을 하면은 현재 부인이 너무 불쌍하다고 이제 그러시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제가 결혼은 아직 안 했으니까 네. 잘 알지는 못해요, 솔직히. 그렇지만 제가 결혼식장을 가보거나 그러면은 결혼 서약을 할 때 꼭 뭐 죽을 때까지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부부가 서로 같이 서로 아끼며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들었어요. 항상 서로 결혼 서약을 할 때. 네. 그런데 이 여자는 자기가 물론 몸이 불편하지만 자기가 나중에 그렇게 일어설 수 있었다면은 집안에서 꼭 불필요한 인간으로서만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무슨 일을 어떻게 찾아서라든지 그 가정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었을 때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자기가 먼저 포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포기했으니까 영원히 포기하라 그런 말씀인가요? 그렇죠. 그게 가정이라는 게 또 남편이라는 게 사랑이라는 게 자식이라는 게 쉽게 영원히 포기할 수 있는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 쉽게 포기할 수 없죠. 그 여자가요, 본 부인이 그 상황에서는 자기가 남편 외고 자식을 위해서 그 불구에 머무르는 그런 생각을 못할 거예요. 그 자신 아닌 다음에. 네. 어쩔 수 없이 자기가 포기하고 나갔고 나가서도 그 가정을 다시 찾기 위해서 그 많은 5년이라는 세월 속에 피나는 노력이 있을 거예요. 노력을 했으니까 다시 들어가서 다시 재결합하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네.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부인하고 시간이 5년이 흘렀습니다. 근데 남편은 혼인 신고조차 해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 남자 심정을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남자가 좀 무능한 것 같아요. 판단력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어떻게 5년이라는 세월을 살면서 그 혼인 신고도 안 한 채 살고 있는 거, 그게 좀 그런 것 같아요. 남자가 무능하신 분 같아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부인 있잖아요. 네. 그 파출부로 들어왔다가 그 집에 주저앉게 된 분. 네. 그분이 애도 포기하겠다, 내가 떠나가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진심으로 보십니까? 글쎄 진심으로 보기에는
여자 입장에서 좀 속이 상하는 면이 있어요. 네. 일단 들어와서 5년 동안이라는 세월을 살았는데 내가 남편이라고 믿고 내 자식같이 보살핀 가정을 쉽게 생모가 다시 완쾌돼서 돌아왔다고 버릴 수가 있을까? 제 입장이라면은 저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이제 제가 가정을 여기까지 이끌고 이만큼 지켜 살았으니까 이건 내 가정이다. 저는 이렇게 강하게 밀고 생모한테는 애초에 몸이 그렇게 돼서 포기하고 나갔으면은 끝까지 포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대로 내가 내 자리를 지킬 권리를 주장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원생님 지금 여기 나와 계신 분들 의견들도 다 갈라지고 있습니다. 화가하고 재결합하려는 분, 현재 부인하고 살라는 분 이런 분들이 있는데 먼저 부인 이제 화가가 다시 나타나서 자기 아내의 자리, 엄마의 자리를 주장하고 나선 이유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글쎄 나름대로는 이유는 있겠죠. 그런데 그 이유를 고스란히 우리가 받아들이기는 조금 현실이 무겁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사랑에 산다고 하는데 그 말은 엄격히 말해서는 좀 틀린 얘기죠. 사랑하는 것, 행위가 따라가야죠. 이 행위라는 말은 어떤 육체적인 행위가 아니라 말하자면 책임 있는 행동 혹은 그 성장된 행동, 그런 행동이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자기 몸이 그렇게 됐다. 불편하게 됐다. 그래서 버렸을 때는 자기 책임 있는 행동을 버렸다는 얘기가 마찬가지 뜻입니다. 그리고 다시 5년 후에 나타나서 이제 나의 어떤 자리를 확보하겠다. 이건 좀 곤란한 얘기거든요. 글쎄 여자 입장에서도 그럴 수가 있을지 없을지는 사실 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어려움이 좀 있네. 정 박사님 보시기에 이 화가가 다시 자기 자리를 찾겠다고 나선 거는 심리학적으로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물론 자기가 이제 과거에 비록 경솔하게 스스로 그렇게 했다고는 하지만은 그 심리적인 저변에는 물론 사랑이라는 그 어떤 전제가 있긴 있겠죠. 하지만서도 옛날에 자기가 어떤 의미에서는 다소간에 뭘 좀 당하지 않았습니까? 시어머니라든가 이런 쪽에서.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전의식 내지는 무의식적인 어떤 보란 듯이 나도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러한 또 다른 그 심리적인 측면이 내재되어 있지 않았을까. 이런 걸 동시에 생각할 수가 있어요. 물론 그 아이에 대한 모성적인 순수한 감정, 또 자기 남편에 대한 사랑에 대한 어떤 그런 거, 이런 것이 없었다는 건 아니겠지만서도 그런 부분도 그 드라마 속에서는 조금 엿보이는 게 있습니다. 근데 김 선생님 지금 이제 화가가 5년 전에 휠체어 생활을 할 적에 집을 버리고 떠난 거를 뒤에 계신 분들 또 앞에 계신 분들이 다 좀 경솔했다고 얘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상태 휠체어에 앉아서 생활해야 되고 아내 노릇 못하고 남편이 속옷도 갈아입혀야 되고 화장실에도 데려다 줘야 되고 이런 상태에서 결단을 내리고 떠난 게 그렇게 여성으로서 비난받아야 될 일입니까? 그 입장이 되었을 때 떠나고 싶은 마음이야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얘기죠. 그러긴 한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듯이 자기 자신의 그와 같은 결단이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까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지 않았느냐. 남편에게 실제로 자기가 이 집을 떠나도 괜찮은가에 대해서 대화하는 그런 그 노력을 안 했고, 또 어떤 면으로는 그 참는 세월이 너무 짧았죠. 6개월 정도였다면은 사실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은 아주 비관적이라고는 얘기는 하진 않았어요. 만에 하나일지라도 회복의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 회복의 그 희망을 가지고 좀 더 노력을 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사실 부부간에 이미 방청석에 나온 얘기입니다마는 불행할 때, 아플 때, 힘들 때 함께 협력하며 살아가는 게 결혼이죠. 그런데 그 남편이 그를 사랑한다는 남편에 대한 신뢰감을 가졌었다면 자기의 그런 고통을 남편이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선생님 지금 그 당시에 남편 입장은 사업에 매달려야 되고 여러 가지로 걱정거리가 많았어요. 아버지가 은퇴하려고 그럴 때고. 그래서 부인이 떠나려고 그러는데 그걸 대화로 물어봤을 때 남편이 떠나라. 홀 남편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붙들게 되죠. 근데 아내의 마음은 어떠냐 하면
내가 이러고 있는 게 남편의 인생을 방해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 삶이 참 어려운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나는 누가 뭐래도 내 남편을 내 아내를 가장 잘 안다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다른 의미에서 보자면 가장 잘 모른다는 의미 마찬가지죠. 우리가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서 잠깐 그거 나옵니다. 나는 어머니 역할도 못하고 아내 역할도 못하고 기능적인 면을 들었거든요. 말하자면 화가 그 부인께서. 그런데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자기 기능을 앞세웠다는 얘기입니다. 역할을. 그럼 아내와 남편 사이에 역할을 앞세우기 시작하면 이것은 사건으로 돌변해 버립니다. 말하자면 사랑이 아니라 어떤 사건으로 돌변한다. 왜? 남자는 좋은 공급자로서 돈을 벌어가야 되고 여자는 집에서 그 돈 가지고 살림차로 애나 잘 낳으면 된다는 이런 어떤 그 도식적인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역할로 가면은 이 사랑이 아니라 그래서 책임도 쉽게 그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가 있지 않았느냐. 그런 이제 적용으로 그런다고 하면 저는 못 가게 잡죠. 이제 한두 번 잡다가 간다면 할 수 없지 않아요, 또. 알겠습니다. 이 화가가 다치기 전 얘기 우리 한마디 하죠. 그 같은 화가인데 태현인가요? 네. 하는 남자하고 차 타고 가다가 이제 사고가 나잖아요. 네. 근데 그때 남편은 부재 중이었어요. 미국 가 있었고. 네. 그 결혼한 여성이 네. 하여튼 막 그림 때문이었다고 그러긴 하지만 그렇게 사고 내고 한 거 어떻게 보십니까? 사고를 낸 게 아니라 사고가 난 거겠죠. 그런데 났거나 냈단 건 의도적인 게 아니니까 본인들의. 근데 그 남편이 집을 비웠을 때 오히려 자기 세계를 더 열심히 마지막 그림을 그리는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뭐 다른 뜻이 있어서가 아니라 집안에 그 남편이 같이 있을 때 남편에게 뺏기는 시간이 적으니까 이제 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시간에 자기 일을 좀 해보겠다고 그림을 같이 하는 사람과 네. 만났다는 것 자체까지 비난받아야 된다고는 저는 생각 안 합니다. 네. 선생님이 그럼 그 아내가 집을 떠날 적에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떠날 적에 자기가 자립해서 돌아오리라고 생각하고 떠났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건 이제 절망이다 다 끝났다 이 생각하고 떠난 걸로 보십니까? 다시 돌아오리라고는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가서 어떻게 하다 보니 병도 나았고 그러다 보니 다시 이제 본전 생각이 난 거죠. 이를테면은. 그러나 사람이 본전만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그 남편이 꼭 어느 여자를 선택하라는 것 좀 무자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선택 안 하는 결정을 내리고 싶어요. 어떻게 살다 네. 봐야죠. 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야지.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말씀대로 처음에 떠날 적엔 그냥 떠난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네. 다 버리고 떠났는데 네. 휠체어에서 일어서게 되니까 아내 자리를 주장하게 됐다. 네. 그 변심의 원인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선생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죠. 자기가 이제 그 남편이나 그 가정이 싫어서 떠난 게 아니니까 건강이 회복됐음으로 해서 다시 그 자리에 들어가고 싶다는 마음이야 충분히 또 그것도 이해는 가는데 다만 그 자기가 그 떠날 때의 그 결단에 대한 책임이 없는 그런 태도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부인이 말이죠. 가정을 되찾은다 해서 자기는 행복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동안 지켜준 그 아내 후처는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부터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만약에 그런데 네. 이 서기가 자라서 생모품으로 간다고 할 적에 이 후처는 또 한 번 자식에게 버림받는 결과가 올 겁니다. 예. 그러면 현재 해지는 것하고 결과는 마찬가지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럴 때에 물론 그 이 상처는 그 후처에게 크겠죠. 그러나 사실상은 제가 오히려 초점을 두고 싶은 거는 그 아이 쪽일 것 같습니다. 네. 일견 보기에는 자기 생모한테로 가니까 네. 당연히 그 아이한테 유리할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기 쉽지만은 네. 새로운 상황을 알게 됨으로써 충격을 물론 받습니다. 네. 하지만서도 그 새로운 자기 생모라는 그 사람과 살게 된다고 했을 때 그 생모로부터 이 지나친 과잉 보호를 다시 말하면 남편한테 쏟지 못한 또는 자기 인생에서 자기 나름대로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모든 것을 그 아이를 통해서 보상받고자 하는 그런 심정이 생길 거라고요. 이러다 보면 그것으로부터 오히려 이 이 아이의 성장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 쪽에 오히려 충격이 클 거고 후처 입장에서 물론 마음이 아프긴 하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어른이기 때문에 감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후처는 자기가 떠나겠다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그 여자 때문에 더 시끄럽게 됐어요. 시끄럽게 됐죠. 그러지 마. 근데 살겠다 그렇게 해야지. 그걸 자기가 뭐 물러설 수가 있다. 이러니 문제가 더 복잡하게 됐죠. 조금 바보스럽다고 보지는 않으시죠? 바보죠. 그런 여자는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어요. 그럼 그 여자가 물러서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이렇게 상황이 됐으니까 이제 그러면 물러설 만한데 그럴 수가 있어요 또?
분명히 말씀하세요. 근데 조금 내가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해야지 물러서는 것이 미덕으로 생각한다면 그건 참 잘못이에요. 김선생님, 우리나라 여성들은 물러서는 게 사랑을 표시하는 방법일 경우도 많았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희생을 사랑으로 생각했던 때가 있었죠. 지금 이 후처 그렇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아마 그런 면도 있겠고 또 다른 부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그런 그 자기의 그런 그 뭐라 그럴까요? 극히 그 양식 아니에요. 상대방을 위하는 그런 태도가 오히려 높이 평가돼서 계산된. 네, 그런 조금 고도의 단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라고. 네. 정말 선생님, 계산은 아니, 지금 웃으시는 분이 네. 계산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자기 희생을, 그러니까 사랑을 자기 희생으로 표현했다고 하는 걸 긍정하신다면은 그 화가가 집을 버리고 나간 것도 사랑의 자기 희생적 표현이라고는 안 보십니까? 근데요, 이 사랑이라는 용어가 우리가 조금 잘못 남용되고 있지 않는가 싶은데, 이 부부간의 사랑이라는 게 중요한 건 사실이죠. 아까 방청객에서도 많은 얘기가 나왔지만서도 부부 사이에 사랑이라는 것이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 그거보다 존경이라는 그 감정이 얼마나 있느냐 아니냐는 것이 사실상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제외되어 있는 상당히 막연한 사랑 이런 쪽으로만 잡고 거기서 뭔가를 확인받으려고 하는 이런 속에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그 해석상의 그런 결혼의 의미에 대한 그 해석상의 차이 또는 결혼관 이 자체의 문제성에서부터 오히려 어떤 그 원인 규명이라고 할까요? 이런 걸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그리고 김 선생님, 그 남편이 전 부인하고 이혼했을 때 말이죠. 네. 그때 참 태도가, 제가 얘기하면 안 되겠고, 그 어떻게 보십니까? 이혼할 당시에. 이혼할 당시보다는 그 뒤에 자기 아내를 다시 만났을 때 이미 염증을 느꼈다고 고백을 했거든요. 근데 6개월 정도의 간병을 가지고 염증을 느꼈다는 호소는 그 남자가 얼마나 유연한 남자인가, 그리고 어떤 면으로는 그 아내를 진실로 사랑했다는 남편의 태도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후처한테는 결혼신고도 안 해주고요. 글쎄 말입니다. 대단히 무책임한 사람 같아요. 그래서 그 행복한 사람이에요. 양쪽의 여자가 그렇게 사랑해주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법은 그런 남자 맞죠. 드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법으로만 꼭 사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 사건을 엄격히 가자면요, 민법 제가 모르긴 해도요, 민법 제 840조 이하인가 됩니다. 이게 전시에는 3년, 평상시에는 5년입니다. 만약 배우자를 선의 의미든 악의 의미든 포기를 했을 때는 이혼 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협의 이혼이 된 상태입니다. 여자는 완전히 포기한 거예요. 그러네. 이제 와서 내 건 내라라고 마구 우습거든요. 그냥 꼭 그 법을 어떻게 따집니까, 세상살이를. 정 박사님 상담하신 사례 중에 네. 드라마하고 비슷한 사례들이 더러 있습니까? 네. 아까도 잠깐 비쳤지만서도 물론 꼭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부부간에 살다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불화가 생길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전처가 이혼을 제기해가지고 지금 이 사례도 그런 부분이 사실 있어요. 성급한 거죠. 요즘은 놀랍게도 모든 걸 결론을 빨리 내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결혼도 이혼도. 그래가지고 이혼을 했는데 막상 이혼을 해놓고 보니까 자기 그 먼저 남편 같은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심지어는 그 두 번째 자리도 좋으니까 그쪽으로 들어가서 살아야 되겠다. 네. 이런 상황까지 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이제 또 딴 고민이 생기죠. 이런 사람들이 왕왕 있지요. 네. 제 그 방송사에 계신 분들 의견을 다시 한번 듣기로 하겠습니다. 화가가 전시회장에 나타났을 때 말이죠. 휠체어에서 일어나가지고 나타났을 때 충격 받으셨어요? 그러리라고 생각은 했어요. 조금 저 의사 선생님 먼저 말씀하셨을 때, 그랬을 때 이 화가는 그렇게 일어섰을 동안의 그 고통, 내가 그 자리로 돌아가야지 하는 그 고통으로 이렇게 일어섰던 것 같아요. 네. 다시 말하면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서는 순간 네. 내 것을 찾자. 네, 찾으려고 그냥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노력에 비하면 지금 현재 그 부인은 그 노력에만큼 못할 것 같아요. 그 휠체어에서 일어날 때까지의 그 고통이라고는 내가 내 자식하고 남편을 찾아야지 하고 이렇게 굉장한 노력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을 것 같아요. 근데 본인 얘기는 휠체어에서는 오직 일어나는 것만 생각했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지금 다시 휠체어에서 일어나서 그림을 그리고 보니까 새로운 욕심이 생겼다 그러잖아요. 그게 진실일까요? 어떨까요?
진실이죠. 진실로 보시고. 네. 그러면 자기 자식을 찾겠다는 생각은 나중에 했다고 봐야 됩니까? 차츰 몸도 회복이 되고 또 새로운 욕심도 생기고 또 자녀의 욕심도 생기는 것 같아요. 서로 남편하고 싸우시면서 말입니다. 나는 안 살고 가겠다 그런 소리 하신 일 있습니까? 있어요. 그때 되게 진짜 가려고 그러기보다는 남편이 좀 붙들어줬으면 이런 기분으로 하실 때가 많죠. 그렇죠. 이 화가가 떠난다고 할 적에 그런 기분 아니었을까요? 남편이 붙들어줬으면 하는 기분. 물론인데 그 상황에서는 안 떠날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시어머니 그 상황에 또 충격적인 적하고 본인이 일단 몸이 이렇게 좀 비참해 있을 때는 마음이 약해 있기 때문에요. 상대가 조그만 말에도 커진단 말이에요. 마음의 상처가.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는 잘 떠났다고 생각해요. 네.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긴 합니다만 시아버지가 회사 주식도 띄어서 줬습니다. 그 화가에게. 그리고 친정도 살림살이가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만일 그렇게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됐는데 친정에도 가난하고 시아버지가 줄 주식도 없고 그럴 적에 보통 부인들이 선뜻 집을 떠날 생각을 합니까? 우선 자기 삶에 우선 걱정을 하다 보면은 그럴 수 없죠. 못 떠나게 되죠. 네. 그렇게 되면 이 부인이 집을 쉽게 포기한 게 어떻게 되면 그런 경제적인 데에 의존한 게 아닐까요? 그것도 물론 있겠지만은 자기가 이 내조의 역할을 충분히 못하니까 그게 아마 더 큰 것 같아요. 네. 미혼이시죠? 이번에 결혼을 했는데 한 6개월 동안 어떻게 그 가상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운이 나빠서 알아 누웠다고 칩시다. 근데 이 드라마 속의 남편처럼 나중에 그때 당신도 뭐 속박에서 해제해주고 싶었고 나도 해방되고 싶었다 이런 유행가 같은 소리 한다면 그 남편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밉죠. 굉장히 밉죠. 같이 살만한? 아예 그러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럴 생각이 없겠죠? 예. 네, 옆에 계신 분요.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네. 그런 사람이랑은 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같이 살 수 없겠어요? 네. 근데 다시 돌아와가지고 애도 달라 아내의 자리도 찾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또 뭡니까? 그 보잘것없는 남편한테. 그 여자가 별 이해가 잘 안 가요. 화가의 태도가 이해가 안 가죠? 그러니까 처음에 자기가 결정을 내렸으니까 그러고 싶은 마음은 있겠지만 딴 길을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네. 만약에 말입니다. 남편이 화가를 선택하고 애도 엄마한테 돌려준다면은 현재 살고 있는 부인은 어떻게 될까요? 글쎄 또 그의 성격으로 봐서는 어느 환경에서든지 충분하게 잘 적응을 하고 잘 살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면은 지금 혼인신고도 안 하고 그랬는데 말이죠. 네. 지금 부인하고 헤어지고 그림도 잘 그리고 그런 화가하고 재결합하는 게 훨씬 남편 입장에서는 좋지 않겠어요? 글쎄요, 저는 이런 남편이라면은 사랑할 가치가 없는 그런 남자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전혀 사랑의 의미를 모르고 어떤 책임감, 사랑에 따르는 책임감이 완전히 상실된 그런 사람들이라고 봐요. 주인공 남편도 그렇고 또 그 하가인 부인이라든가 그 어른들의 태도 모두가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모르는 것 같아요. 네. 만약에 두 여성이 짜가지고 말입니다. 네. 둘 다 저 남자를 돌보지 말자. 둘이 다 떠나버리면 이 남자는 어떻게 될까요?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엔. 아니 그러니까 네. 만약에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앞에 계신 분 때문에 그래요. 그런 남자는 참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둘이 다 버리고 떠나보자 이거예요. 네. 이 남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지금까지 한 걸로 봐가지고 또 새 길을 찾을 것 같은데요. 출발한 사람 또 데려오겠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김 선생님이 어느 쪽을 얘기해도 의견들이 갈라지고 있죠.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우리끼리 한번 의견을 내보자. 네? 김 선생님은
만일 남편이 두 여성 중에 한 여성을 택한다면 어느 쪽 택하라고 얘기하세요? 원하고 싶으냐고요? 네. 후처 쪽이요. 후처하고 그냥 살아라. 네. 정 박사님 어떠십니까? 저도 견해를 같이 하는데요. 또 근데 저한테 묻지 마세요. 입장이 안 쳐니까 저는 그 다시 말해서 이런 뜻입니다. 네. 결론을 내리지 말라라는 얘기는 여자 두 분을 다 그늘로 살라는 그런 식 얘기가 아니라 그렇죠. 우리 결혼 생활이 꼭 그런 결정만 내리는 것이 결혼 생활이냐? 그것 아니고 부부는 훨씬 더 아름다운 그 속이 있는데 그것을 세 사람이 좀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뭐든지 손등이나 손바닥이다. 흑백 논리로 가보면 우리 결혼 생활이 너무 삭막하다고요. 그렇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 선생님은 결론을 안 내리시겠다는 입장이고 두 분은 그 후처 쪽을 선택하라 이제 이렇게 되시잖아요. 네. 그럼 전체는 어떻게 살라고? 자기의 그림의 세계도 있고 또 만일 재혼할 마음만 있다면은 또 자기를 사랑해주는 남자도 있고 그러니까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네, 정 박사님은 전체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역시 비슷한 얘기가 되긴 하겠습니다, 마스터. 이분은 충분히 적어도 화가라고 하면은 예술적 그런 창작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정신의학적으로 볼 때는 그런 창작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되게 성숙한 사람으로 보고 있어요. 네. 근데 이분이 실상 하고 있었던 이때까지 일들은 성숙한 태도가 사실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그쪽으로 승화할 수 있는 길을 충분히 가지고 있고 자기의 삶을 얼마든지 펼쳐나갈 길이 있습니다. 네. 뭐 그것 때문에 꼭 그러라는 뜻은 아니에요. 기왕의 상황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차제에 또 그런 길마저 있으니까 그분은 능히 자기의 인생을 자기 나름대로 성취해 갈 수 있는 길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미련을 안 갖고 그런 쪽에서의 자기의 인생을 앞으로 펼쳐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이 드라마 속에 나타난 저런 커플들의 형태를 아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있죠. 제 주위에도. 그래서 그 25년 가까이 그 남편이 부인의 그 모든 수발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정말 그 부부가 우리가 옆에서 봤을 때 정말 그 참 존경스러운 모습이 있습니다. 또 그 남자분을 위해서 그 시어머니 되신 분이 또 추천한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셋이 사는 격인데 또 그렇게 아름답게 사시는 분들은 없어요. 한 가정에서요? 예, 근데 말하자면 나중에 들어오신 분도 애를 안 갖고 있고 네. 그렇게 해서 그런 가정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가정이 꼭 잘 된 가정이 아니라 우리가 삶이 그 훨씬 그 이전에 더 뭐가 있는데 꼭 이것이냐 저것이냐 그러지 말고 뭔가 애를 위해서 혹은 자기 삶을 위해서 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가지면 어떠냐. 네. 김 선생님 애는 어떡할까요? 석이 그냥 그 상태로 놔둘까요? 놔두더라도 나중에 새엄마가 안 가르쳐줘도 생모를 알게 될 거 아닙니까? 알게 되죠. 네. 알게 되고 결국은 찾게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은 오히려 아이가 두 엄마를 수용할 만한 전혀 그런 그 연령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혼란을 가져오게 만들고 또 사실 아이라는 게 어떤 물건이 아니죠.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서로 왔다 갔다 아이 감정 같은 거 전혀 무시하고 이리 보내고 저리 보내고 하는 건 부모들의 올바른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선은 새엄마를 자기 어머니로 알고 잘 적응하고 있고 또 어머니가 이 아들을 잘 사랑하고 있으니까 그대로 놔두고 그러나 원래의 그 생모가 그 아이가 보고 싶은 마음을 그걸 언제까지 마냥 참기만 하고 또 마냥 그 생모 쪽은 희생만 하라는 그런 얘기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에게 생모인 것을 알리지 말고 학교에 이제 들어가면 가끔 학교에 가서 그 아이를 좀 본다든지 뭐 하여튼 뭐 방법은 여러 가지 그 아이를 만나는 길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서로 살아가는 동안에 언젠가 이 아이가 이제 알게 되고 또 그 어머니가 그 아이를 포기한 이유가 병 때문에 정말 불의의 사고 때문에 일어난 그런 일 아닙니까? 일부러 뭐 다른 일로 아들을 버린 게 아니니까 아들도 엄마를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서로가 좋은 길을 찾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얘기는 당신이 휠체어를 타고 떠났으니까 휠체어에서 일어났더라도 그냥 떠나거라 이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화가인 전 부인 그 부인에게 뭐라고 따뜻한 말씀이라도 한마디 해주셔야 되겠어요. 뭐 따뜻한 말 할 수 있겠어요? 자기 삶 자기가 책임 있게 살아야죠, 있잖아. 그 뭐 아이만 바라보고 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좀 매정한 얘기지만 그 아이만 보고 살 필요 없어요. 내 삶도 가져야 합니다. 그게 중요하고 성장된 행동이지 아이만 보고 뭐 드라마 게임 또 한 편 더 생겨야 돼요. 그것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고 아이는 아이대로 크고 나는 나대로 남은 여생을 좀 살아야지. 아이 때문에 매달리면 다시 또 우습게 되는 거예요. 그럼 김 선생님께서는 현재 부인 네. 그
자기가 물러서겠다 네. 이렇게 말하는 현재 부인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자기의 가치를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정을 잘 지켰고 또 자기 자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잘 보살폈고 했기 때문에 그 가정의 아내나 어머니로서의 권리를 충분히 주장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 권리를 너무 포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 지금이라도 빨리 결혼 신고하고 그 가정을 잘 지키는 어머니나 아내가 되어줬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네. 청 박사님께서는 이제 조금 우유부단하다는 평을 듣고 있는 남편, 네. 책임하다는 평을 듣고 있는 그 남편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역시 뭐 이건 남편뿐만 아니라 모두에 다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게 네.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서도 삶에 있어서의 나름대로의 그 소신, 소박한 어떤 철학, 신념 이런 것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동요할 수 있고 흔들릴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 이건 이분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대부분의 저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그 삶의 결혼 생활에 있어서의 나름대로의 어떤 철저한 신념을 다시 한번 재검증을 해가지고 어떤 기준을 나름대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보다는 자기 스스로 그런 어떤 기준을 다시 한번 설정해 보시는 것, 그런 기회를 갖는 것,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생활을 하시고 그렇게 영위하신다면은 충분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결혼, 인생, 이혼 이런 게 우리들 뜻대로 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수학 공식대로 되지도 않습니다. 성경 말씀이나 불경 말씀대로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드라마 게임이 존재하는 겁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문 열고 마당에 나가셔서 심호흡 한번 길게 하시고 잘 잠그시고 안녕히 주무십시오. 감사합니다.